안녕하세요. 하이! 또 가야지. 3점짜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가나는 두 지역의 지층과 같은 시기 마그마 관입에서 생성된 화성 X, 이런 지질 단면도 보면 항상 순서 맞추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처음에 A가 있었고 그 다음에 B가 있었는데 X가 관입하면서 주변을 변성시킨 모양이죠. 그래서 A, B, X 순이고, 얘 같은 경우는 C가 있었는데 X가 부엌 들어가고 X가 분출했다고 봐야겠죠. 사실 여기는 관입을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 X가 깎인 돌들이 있죠. 화성암 X가 깎인 게 있으니까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D. 이 부정합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부정하면 하부에 이 관입한 암석이 있으니까 난정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어쨌든 요 정도. 그래서 산출화석, 필석 같은 경우는 고생대, 그리고 화폐석 같은 경우는 신생대,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는 중생대, 그리고 화폐석 같은 경우는 다시 신생대고, 얘네들의 다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해성층이라는 거, 해성층. 앞에 2점짜리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보게 될 대표적인 육성층 누구 있다고요? 중생대에는, 그렇죠. 중생대에는 공룡이나 시조새, 신생대에는 화폐석 말고 메머드, 요 정도가 여러분이 보게 될 육성층이에요. 나머지는 다 해성층이라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지층의 나이는 C가 맞냐? 이거 지금 조건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동일한 같은 시기에 X가 관입을 했죠. 같은 시기에 X가 관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는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옛날 지층은 제일 먼저 퇴적된, 제일 오래된 지층은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냐면 A라는 거고요. 제일 최근은 X 이후에 쌓인 D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 분석해놓고, 가의 X에서는 B가 포획암으로 발견될 수 있느냐, 가의 X 여기서는 B가 포획암으로 발견될 수가 있겠죠. 들어가면서 B를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포획암이죠. 지층의 나이는 C가 맞냐, C는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어쨌든 둘 다 X보다 먼저지만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석을 봐야죠. C 같은 경우는 중생대, A 같은 경우는 고생대. 그죠? 그러니까 A가 더 오래된 거죠. C보다. 땡. 두 개의 분적 분포하는 암석의 생성 순서는 사실은 화석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엄밀하죠. 맨 처음에 고생대 A, 그 다음에 B가 요 순서대로 가려고 했더니만은 B는 신생대 지층이죠. 화폐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C, 암모나이트 화석, 중생대 화석에 있는 C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X보다 앞에 있는 마지막 지층인 B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X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 D,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랑 D 둘 다 신생대 지층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저 지질 단면에서 X를 기준으로 B는 앞에 있고 X를 기준으로 D는 뒤에 있으니까 그 순서를 신생대 지층에서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지질 단면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서로 인접한 두 지층의 단면 화석인데요. 동일한 시기에 쌓인 화산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어지든가 아니면은 요렇게 이어지든가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화석을 봐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암모나이트 있으니까 여기는 중생대 해성층, 여기는 화폐석 있으니까 신생대 해성층,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고생대 해성층. 그러면 만약에 요렇게 이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생대 해성층보다 사암이 위에 있고 고생대층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전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역전이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이어줘야 응해암층 아래에 고생대층도 있고 중생대층도 있고 응해암층 위쪽에 신생대층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맞는 거죠. 그래서 가의 여감층은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됐느냐, 가의 여감층 같은 경우는 요거 말하는 거죠. 신생대의 해성층인 화폐석이 들어있으니까 신생대 제4기에 퇴적된 게 아니죠. 이거 조심해야 돼. 제가 이 점에서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신생대 화폐석 같은 경우는 멸종 연대됐다 그랬죠. 8내오기, 내오기, 제4기 중에 내오기까지밖에 없어요. 이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올해 수능 완성해서 막 강조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신생대 제4기에 퇴적될 수 없다. 왜냐면 이미 내오기에 멸종했기 때문에. 4 내오기 합해서 끝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디테일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아유 더러워 이러면서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
가해사함층은 더 오래됐느냐? 가해사함층 같은 경우는 여기죠. 그러니까 응해함층 다음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응해함층보다 앞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최근에 퇴적된 거라서 가해 퇴적등이 더 최근이야. 오래된 게 아니죠. 모두 바다에서 퇴적됐느냐? 지금 화석 보시면은 다 해성층 화석들이죠. 그래서 정답. 자, 3번. 아, 이거 16호분의 18호.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제발 제 채널 가셔서 여기서 여기 검색할 수, 어머, 깜짝이야. 조용. 여기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검색을 해서, 뭐를, 산소 동위원소 이렇게 치면은, 나와야, 여기죠. 뭐야, 왜 안 나와? 동위원소를 치면 나오나? 동위원소. 이 영상인가? 여기서 설명하나?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가물가물하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거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서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깐만요. 어우, 2개나 붙어있네. 짠짠짠짠짠 넘어가자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 같다. 쭌쭌쭌쭌쭌. 잠깐만요. 영상이니까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짠짠짠짠짠. 여기 쭈쭈쭈쭈쭈. 개념 강의 리스트를 보시면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있네. 왜 아까 검색할 때 안 나왔죠? 여기 산소 동위원소법 요 영상을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6분 18초밖에 안 돼요. 16분 18초밖에 안 되는데, 이 산소 동위원소비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출제가 되면 거의 무조건 3점으로 등장하거든요. 반대로 질문하면은 16분 투자해서 영상 하나 보시고 3점 얻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근데 16분 투자 안 해서 좀 그 불안함을 안고 가는 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영상 16분만 투자해서 꼭 산소 동위원소법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영상을 봤다는 가정하에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할게요. 현재까지 해수면 높이 변화랑 빙하 연구. 대부분 그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수면 높이는 언제 높다고 했죠? 어느 시기에? 그렇지, 온도가 어떨 때? 높을 때. 왜요? 대부분이 그냥, 빙하가 녹아서요 라고 하지만은, 빙하가 용해돼서요, 녹아서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거. 해수 자체가 열팽창한다 그랬죠. 요거 많이들 모르시는데 꼭 체크해 놓으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수면 높이가 높은 이런 시기들이 온도가 높았겠지 뭐. 그래서 내가 이거 해석은 전혀 모르는데 이때가 그냥 온도가 뭐 거의 비슷하게 높으니까 얘네들이 온도 높다라고 하고 푸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은 저는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안 주고 얘 자료만 보시고서 그 시기들의 온도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습해보면, 전 개념 강의 보고 오셨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가는 거예요. 자,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특정 시기를 찍어. 그냥 내가 궁금한 시기. 예를 들면 온도가 높았던 시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바닷물이 있고 육지가 있는데, 16호분의 18호를 물어봤지만 뭐의 변화는 뭐라 했었죠? 그렇죠. 16호 보지 말고 18호의 변화는 뭐라 했었어요. T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18호가 바다로부터 대기로 증발이 많이 될까 적게 될까?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 중에 18호의 양은 늘어나고, 바닷속의 18호의 양은 줄어요. 이 대기 중에 18호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남극에 이렇게 승화를 거쳐서 남극 빙하에 이 대기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해양의 정보는 어디에 저장된댔죠? 그렇죠. 생명체. 해양 생명체가 먹고 호흡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해양 생물체 화석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저장이 돼요. 이 정보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았던 시기에 만약에 빙하코어를 분석해 보면 빙하코어에서는 18호가 높게 있기 때문에 16호분의 18호라는 값이 크게 측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해양 생물체 화석을 해석 자료를 준다면은 여기서는 18호가 적잖아요. 대기로 많이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해양 생물체 화석의 18호는 적어서 16호분의 18호 값이 작게 나옵니다. 요거 개념 강의에서 다 열심히 말씀드렸으니까 개념 강의 보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합쳐보면은 16호분의 18호를 빙하에서 잰 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주는 거냐면 요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컸다라는 건 16호분의 18호 중에 18호가 많았다라는 거고, 빙하에 18호가 많다라는 건 그 시기에 대기에 18호가 많았다는 거고, 대기에 18호가 왜 많았냐면 온도가 높아서 해양으로부터 18호 증발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들, 이 값이 큰 시기들이 온도가 높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강의 꼼꼼하게 보고 오시면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낮을수록 해수면 높이가 낮다라는 거는 동양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빙하의 면적 같은 경우 A 시기가 좁았을 거냐, A 시기가 더 온도가 높은 시기죠. 16호분의 18호가 대기 중에서 빙하에서 많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많이 녹아서 좁았을 거고, B 시기는 대체로 한랭했을 거냐, B 시기는 16호분의 18호가 적은 걸 보면은 온도가 조금 낮았던 거니까 한랭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얘는 개념 강의 꼭 제발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4번. 자, 현생루대, 서로 다른 두 대. 우리가 배운 대는 뭐밖에 없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거 중에 두 개라는 거죠. 이거 중에 두 개. 대륙분포 나타낸 것이고, 다는 어떤 생물체의 화석. 자, 요거 질문 많이 하시던데,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보자마자 시조새 화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도 선택 과목 선택해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시조새 화석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대부분 봤을 사진은 요 사진일 겁니다. 요 사진. 지금 근데 이 수능 완성에 들어있는 사진은, 이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도 있고, 목뼈, 등, 뭐 이렇게 발, 날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90도 돌아간 사진이죠. 요 사진이 이렇게 슉 돌아가서. 그죠? 여기 요 발. 그죠? 이 사진이 오른쪽으로 샥 90도, 시계 방향 90도 돌아간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실린 대표적인 그림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시조새는 언제 거냐면은 중생대, 그리고 얘는 육성층 생물이라고 했죠. 새가 물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육성층 화석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최근에 지구과학 학회 가서 배운 건데, 보시면은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 이게 좀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이게 목이 이렇게 꺾여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어떤 쌤이 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목이 이렇게 꺾인 채 죽은 거냐, 아니면은 뭔가 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퇴적되다 보면은 물질이 쌓이잖아요. 그럼 뭐 무거워서 꺾인 거냐, 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전혀 생각지 못한 사후 강직 들어봤죠? 이렇게 죽은 후에 강직, 몸이 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굳을 때 근육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굳는데요. 근데 새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목 근육이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근육이 많다 보니까 죽으면은 그쪽으로 사후강직이 이렇게 빡세게 일어나서 목이 이렇게 뒤로 꺾인 채로 죽는 화석이 많대요. 대표적인 게 어류 화석도 그렇대요. 어류도 그렇고 그 조류도 그렇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꺾인 채로 죽은 화석이 많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이씨,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 기억 좀 많이 나시라고. 그죠? 이런 썰을 좀 풀어드려야 기억이 좀 남겠죠.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언제냐, 고중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케이스는 뭐냐면 고말 중초에 판기아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요거 막 떡져 있잖아요. 떡져 있는 게 점점 뜯어지죠. 그러니까 요 떡져 있던 게 고생대 말이고, 왜냐하면 이게 중생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중생대가 될 수는 없겠고, 그리고 이게 신생대가 될 수는 더더욱 없겠죠. 그래서 이게 고생대 말이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벌어진 중생대가 되겠죠. 신생대였으면 거의 우리 지금 지도랑 비슷하게 더 많이 벌어진 채로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지금 대서양이 좀 덜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중생대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그거보다도 그 중생대보다 더 떡져 있으니까 얘는 고생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는 가시기, 중생대 생물이니까 맞고요. 가시기, 속시식물 출현 계속 나오죠. 똑같은 거. 거시식물 출현은 고생대 말, 속시식물 출현은 중생대 말. 그래서 가시기, 중생대, 속시식물 출현 정답. 나시기, 고생대 말에 글로소프테리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거 판게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증거할 때 말했던 거죠. 글로소프테리스 화석. 그래도 또 보여드려야지. 글로소프테리스 화석. 리스트로사우루스 이런 거. 제가 얘네들 꼭 기억하랬죠. 그래서 글로소프테리스, 메소사우루스, 리스트로사우루스, 키노그나투스는 아직 나온 적 없어요. 근데 리스트로사우루스는 슬슬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좀 당황스럽네요. 굉장히 금방 찍고 끝낼 줄 알았는데 꼼꼼히 하다 보니까 5강도 이렇게 마무리. 안녕. 바이바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